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월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찬성이 139표에 반대 138표로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민주당만 169표인데 30표 이상이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심각한 내홍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 김대현 위민연구원장 김선남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김만배 일당의 청탁을 그대로 들어줬고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 등이 물적 증거로서 다수 확보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입니다. 영향력이 큰 제1야당 대표라서 구속해야 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선동 언어만 가득합니다. 총 득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우리 김대현 원장님 나오셨는데 일단 이게 과반이라면 149표인데 거긴 못 미쳤잖아요. 139표면. 네. 근데 결과를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일단 국회 의석 분포로 보면 그 부결은 예상됐던 거잖아요. 근데 다만 민주당의 주장처럼 압도적인 부결이 될 것인가 관건이었는데 지금 30표 이상이 이탈표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국민의힘이라든가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상 승리한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과거처럼 우회 민주주의가 뭐 붕괴됐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뭐 성공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과연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게 본인들에게 유리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결되고 또 민주당 내부에 표를 가지고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내부 분열을 원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 기간이 총선까지 이어지면서 이걸 발판으로 총선에 국힘이 어부지리하고자 하는 이 욕구가 지금 맞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당대표 리스크가 국민의힘이라든가 검찰의 승리로 끝났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로 인해서 민주당은 이탈표 30표가 넘는 이 이탈표에 대해서 내부의 색출이라든가 또 이재명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엄청난 압박감, 부담감이 당내에 자중질환이 좀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선남 변호사님께서는 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도 향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주변의 비이재명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압박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도 뭐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항상 그 부정적인 여론이 항상 앞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뭐 민주당에서 그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이런 이탈표가 30석 이상이 생겼다는 것은 향후 이런 비이재명계의 어떤 압박 부분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거취 논란에 대해서도 언론이나 한 그 국민의힘 이쪽에서도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 체포동의안은 이전에 그 노웅래 의원, 민주당의 네네. 노웅래 의원도 했었는데 그때 표결의 반대표가 161표였어요. 네네. 그러면 최소한 당대표인데 그보다는 더 나왔어야 되는데 그것만도 안 되는 상황이 왜 벌어졌을까요? 아마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이 내년 4월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총선의 돌입은 올 연말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은 그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 대표로서의 어떤 리스크와 현재 그 불체포 특권에 대한 국민의 여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여론이 그 부정적인 그 영향보다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광주 전남을 뭐 이렇게 그 민주당 텃밭이라고 하는 이쪽 지지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충청이나 서울 경기 부분의 어떤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리스크를 안고 계속 가기에는 어느 정도 부담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발표가 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분들 중에는 169표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 뭐 반대표로. 근데 생각보다 적은 것은 떠나서 찬성표가 더 많았거든요. 이런 표결이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전부터 비명계 의원들이 뭐 한 30명 이상 이렇게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표결이 그분들이 만약에 투표를 했다면 그대로 맞아떨어진 거고 어쨌든 무기명 투표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뇌물수수 혐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이 101표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조차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반대로 당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은 표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대단히 정치적이고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정적제거든 아니면 당 내에서 당 패권 싸움에서 이 표들이 움직였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은 이제 이후에 그 민주당이 총선을 향해 가는데 국회의원들은 선거가 다가오면 본인들 이익에 위배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여론이겠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주저없이 결정을 내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명분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고, 뭐 수도권의 표심이 뭐 어렵다거나 아니면 당대표 리스크가 현실화된다거나 또 이재명 대표로 인해서 민주당이 뭐 선거에 전패한다거나 이러면 그때는 액션을 취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의 이게 저는 아마 단초, 시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오늘 체포동의안 투표 결과를 가지고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자리가 굉장히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연출될 거라는 말씀인가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더라도 비대위 체제가 꾸려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비대위 체제를 꾸린 것도 이재명 대표의 입김이 들어가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드러내고는 아직은 반발을 못 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공천 뭐 탈락 예정된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수도권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 민주당이 뭐 좀 많이 진다거나 이러면 그때는 집단 반발하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지금처럼 이렇게 액션을 가지 대놓고 대표를 사퇴하란 말은 쉽지 않을 거다. 비대위 체제로 가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선남 변호사님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자진 사퇴할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자진 사퇴할 가능성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발언이나 그 거취를 봤을 때에는 그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왜 그러냐면 현재로서도 그 검찰의 수사 부분이 강압적이다 부분도 그 39% 40%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법 위법 부당한 수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여론도 만만치 않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물러나기는 쉽지 않고요. 특히 그 앞으로 검찰 수사가 더 강력하게 이제 들어올 거고 증거 재판이 진행될 건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총선이 넘어갈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걸 예상한다면 당 안팎으로 아마 사퇴 부분 당대표 사퇴에 대한 여론이 많아지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지 않는 한은 사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사퇴할 거라고 보여지고 비대위 체제로 갈 거라고 예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선거법 그 재판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의한 그 재판을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영향으로 사퇴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동이라든가 성남 FC 문제로는 쉽게 물러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상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을 앞으로도 계속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그런다고 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서두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냥 버텨주는 게 오히려 국민의힘한테 이롭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사인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당대표의 리스크가 선거 때까지 총선까지 계속 이어져야만이 유리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정진석 국힘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사퇴하라는데 그 속마음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문제가 계속하고 또 이번에 표결에서처럼 상당수의 표들이 이탈표가 나오면서 민주당 내부에 분란이라든가 자중질환이 일어나야만이 그게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총선 국면에 유리하기 때문에 본심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이걸 즐길 수 있다. 이걸 민주당 내부에서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딜레마고, 그래서 저는 결국은 사퇴 시점은 언젠가는 둘 건데 이 문제가 아니라 아마 공직선거법 재판으로 저는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선남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이 정부 여당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정부 여당 측에서는 그 대통령 제가 한 부분도 대통령의 의지가 의중이 좀 있고, 검찰 대 뭐 그 이재명 어떤 이런 양대 구조 대결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부 여당 측은 뭐 여당 측 여당으로서 이재명 야당 대표를 사퇴시키려고 하는 것이 국민 여론에 있어서 그런 의심받는 혐의들, 그런 부분에 어떤 부합하는 그러한 여론전을 계속 펴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론전은 펴나가겠지만 지금 리더십의 상처를 심하게 입어버리는 상황에서 네. 계속 그걸 끌고 가려면 그 원동력이 있어야 될 터인데 네. 이재명 대표가 상황이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뭐 검찰이 이제 뭐 체포동의안 이야기를 금방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주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혐의가 없다. 이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하고 정치 검찰이 돼서 뭐 깡패처럼 어떤 압수수색을 거쳐도 내가 버티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뭐 전 박지원 어, 저 국정원장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인의 의지, 강력한 의지 하나 부분하고 현재 이 부분에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대장동 수사 문제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단 몇 개월 만에 이게 수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사가 확신이 있다면 이거를 기소든 불기소든 기소를 해 가지고 법원의 판단을 이미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 불체포에 대한 계속 그 부분에 대해 정치적인 부분으로 계속 여론전으로 끌고 가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어떤 기대가 있는 것 같고,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그러한 어떤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도 지지층이 40%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지층의 힘으로 버텨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김대현 원장 말을 인용을 한다면 그러기에는 오히려 국민의힘한테 이익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버티면 버틸수록 국민의 입장에서는 계속 흠집내면서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역할을 못하게 하고 있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국민의힘이 노리는 거고 검찰이 또 그런 행보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의 역할로, 검찰의 역할로 기소하면 돼요. 판단은 판사가 해야 하는데 지금 검사가 판사의 몫까지 같이 하니까 시끄러운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대장동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 당시의 정책 결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당초에는 뇌물 혐의일 줄 알았는데 배임죄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장의 배임 혐의 같은 경우는 자기 지자체에 이익을 못 낼 수도 있고 손해를 보는 것도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사법부의 판단이 지금까지 있었던 건 없었거든요. 근데 이익을 덜 냈으니까 검찰 입장은 그거잖아요. 70% 이익을 얻었었는데 그걸 너희가 이재명 대표가 못했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정책의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검찰이 전국에 240개 되는 지자체 단체장들에게 똑같은 자태로 칼을 들이댄 적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만약 그런다면 어느 단체장이 정책 결정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리한 수사인데 이 무리한 수사를 계속 한다는 거는 결국은 야당의 내부의 분란과 자중질환을 일으키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라든가 그 총선을 앞두고 이런 행보들이 결코 민주당에는 유리하지 않다. 그리고 모든 이 사안은 포커스는 내년 총선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해서 현재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때문에 뭘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기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은 제일 좋은 것은 제1야당 대표를 건드는 거고 당 내부를 분란시켜서 총선에 이기자는 의도가 분명하잖아요. 저는 그 과정이 지금 하나씩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계략에 대해서 알면서도 계속 따라간다는 거는 지금은 의원들이 참고 있지만 총선이 다가오고 가까워지면 저는 반기될 거다. 이건 지난한 총선 과정에 보여줬던 모습, 이 정당 간의 이합 집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결국 본인들의 밥줄에 문제가 생긴다 생각하면 의원들이 결단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 민주당 쪽에서 이런 표결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총선에 따른 개인적 이익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공교롭게 오는 6월에 또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표결 이후에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움직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버티는 방법이고요.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자진 사퇴하고 비대위를 꾸리는 건데 비대위원장의 선출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당권파가 이재명계예요. 최고위원 대다수가 이재명계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더라도 그걸 중심으로 본인에 맞는 그 색깔의 비대위원장을 세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되면 똑같이 가는 거죠. 다만 이제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재명 대표의 우중을 전달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크겠죠. 음. 그럼 김선남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만약 그 아까 말씀하신 이낙연 그 전 대표의 국무총리 전 국무총리가 어 만약 돌아온다면 이런 사법 리스크가 계속된다 하면 당 내부에서 의원들 입장에서도 그 공천권이 또 확실히 또 보장되는 그런 의원 외에는 또 흔들릴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당 내부 분란에 있어서 양대 축으로 이렇게 또 작용할 여지가 또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가 그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리스크, 그 사법 리스크의 어떤 위험 부분도 있고 거대 야당의 어떤 측면에서 대응을 해야 본인에게 보호하는 측면도 강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여론과 당 내부에서 어떤 결집력 강화를 통해서 이걸 헤쳐나가야 되는 건데 이 양쪽에서 어떤 한 군데라도 이렇게 물꼬가 허물어져 버리면은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나머지 부분도 연쇄적인 사퇴 압박 부분이 계속될 것이고 그렇다면 아까 그 김대현 연구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대위 체제도 이게 올 연말 이전인 한 8월, 6월에서 8월 정도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어떤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1차 승리는 검찰과 국민의힘이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이번 표결에. 그럼 2차에서 다음 공격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사퇴했을 때 유불리를 따질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오랫동안 버티고 그러면서 당내에 분란이 생기고 이러길 바란다고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2차, 3차. 저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시간을 계속 끈다.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계속 당대표로 앉혀놓은 게 본인들에게 유리하다 판단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그 경우의 수를 좀 잘 읽어야 할 것 같고 우중이 명확한데 그 우중에 계속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면 결과론적으로는 총선에서 참패하기 때문에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물러가는 게 도움이 된다면 자진 사퇴로 가겠지만 강압에 의해서 물러나는 모습은 안 보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대장동이나 지금 성남FC 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만약에 물러난다면 선거법 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으로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물러나더라도 안전장치로 소위 말하는 본인 주도의 그 친명계 중심의 비대위가 꾸려질 것이다. 위원장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비명계에서 그것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볼까요? 이제 가만두지 않으면 이제 민주당은 분당되는 거죠. 음. 이게 분당 가능성을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도 친명과 비명과의 갈등이 증폭됐을 때 그리고 항상 총선 전에 정당 간의 이합 집산이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김기현 후보가 1등을 달리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후보가 1등을 달린다. 거기도 분당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분당에 대한 이 경우의 수는 항상 총선 전에 각 당에서 벌어지는 공천권을 둘러싼 내분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명계 쪽에서 그렇게 간다면 결국 민주당은 깨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아까 한동훈 장관 이야기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니라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이 체포동의안 내용을 묻겠다고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긋기를 이미 법무부 장관이 해 버렸더라고요. "너희 당대표가 아니야. 우리가 문제를 삼는 사람은." 아니 성남시장이었어요. 그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음. 저는 검찰의 새로운 증거가 뭐냐면 이재명 개인에 대한 증거 안 나온 거잖아요. 음. 지금 계속 논란이 됐던 건 뭐냐면 저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 이것만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시장으로서 정치 결정을 우리가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우리나라 법에 자치단체장의 정책 결정에 책임을 묻는 게 어떤 게 있냐는 거죠. 이게 고의로 자기 지방자치단체에 큰 손해를 펼쳤다는 거를 검찰이 증명해내는데 이 정책 결정은 쉽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따지면 전국의 242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단체장들을 똑같이 들여다보면서 결정 하나하나에 인허가권 하나하나를 다 따져가지고 책임을 물어야죠. 음. 그럼 김선남 변호사님께서는 법조인으로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 노웅래 전 체포동의안에서는 뭐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나 이런 게 이제 다수의 여론이었고 어떤 그런 게 표결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또 미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직후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가 소명을 부족했다 이렇게 오히려 그 반대되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소장에 제시된 어떤 공소 사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요약하는 형식으로 빠르게 어떤 그렇게 해 나갔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서가 아니고 성남시장의 어떤 개인 토착비리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어떤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입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고려해서 발언을 좀 자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면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여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그 넥스트 리서치에서 나온 여론조사 체포동의안 찬반 여론조사였는데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47.9, 통과시키면 안 된다가 39.4, 한 10%, 8%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여론은 통과를 하라는 거였고, 근데 실제로 국회에서는 통과는 못했어도 찬성이 비록 한 표지만 많았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 숫자가 이재명 대표에게 긍정적인 건 아니고 계속 부정적인 꼬리표로 남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게 있을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그리고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을 지금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3인 성호라고 있잖아요. 세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면 그거 범죄자 되는 거예요. 지금 알다시피 대선 전부터 지금까지 온통 이재명 대표는 문제가 있다고 계속 검찰이 언론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도 어쨌든 간에 반대로 생각하면 약 40% 가까이는 아니라고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일반 사람들 같으면 검찰이 저 정도까지 했는데 뭐가 없겠어 하는 게 일반적 시각이에요. 오히려 가결시켰다는 걸 70~80% 했어도 저는 저렇게 검찰이 이미 이재명 대표는 죄가 있다고 이미 판사의 영역을 지금 침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고 없고 판단은 판사가 하는 건데 본인들이 이미 판사 역할을 해버리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죄가 있습니다. 유죄입니다. 유죄입니다. 이렇게 각서하는데 어느 국민들이 그걸 매일 듣고 있는데 저는 이 수치가 많이 나온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오히려 네. 이번에 표결을 보고 아니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렇게 찬성 혹은 뭐 무효인지 모르겠으나 100% 반대표가 나오지 않았던 것을 보면 '진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좀 의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 당내 패권 싸움이죠.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뇌물 혐의라는 게 정확하게 적시가 됐잖아요. 뇌물 혐의. 6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를 한동훈 장관이 법정에서까지 이야기를 했고 녹음기까지 틀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 더불어서 국민의 의원까지도 한 10명 정도가 반대표를 던졌어요. 가결이 101표였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반대로 찬성이 지금 굉장히 139표가 나온 거잖아요. 이건 정치적인 영역이 좀 크다고 보여지죠. 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의 공소장을 보고 나서 이재명 대표도 그 좀 강경하게 발했던 게 자신감이 생긴 거죠.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배임을 했는데 어떤 이익을 받느냐.
이게 실제로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요. 검찰이 입증을 어느 정도 했는가를 고소장을 보고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니까 당연히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 저렇게 군부를 뗐는데 정확하게 제명이 적시가 안 되네. 이게 당초에 뇌물 혐의를 뺐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임죄라는 그 단체 자치단체장으로서 듣도 보지 못한 혐의로 지금 정책의 내용을 가지고 기소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김 변호사님께서는 이 표결에 따른 국민들의 해석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39대 47대 39 네.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이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항상 이런 수치가 나왔어요. 특히 그 뭐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여론 39%인데 그 불체포 특권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면 30% 초반이었거든요, 이게. 거기보다는 이게 또 높게 나왔어요. 어느 정도 이 검찰의 수사나 이런 부분이 과한 부분이 있다. 이게 오히려 더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어떤 이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선거법 위반 있지 않습니까? 허위사실 공표. 이 부분이 오히려 빨리 결론이 나면, 여기에 무죄 결론이 1심에서 나면 이 부분을 동력으로 삼아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그런 방어를, 방법이나 이런 대응 방법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재 빨리 기소된 부분이 개인에게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게 결과가 빨리 나와야 이재명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동안 끌어왔던 시간을 놓고 보면 네. 더 계속 끌어버리면 시간과의 싸움인데 끌면 끌수록 검찰에만 유리하고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더더욱 줄어들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건 범죄 혐의 자체가, 공소 사실 자체가 복잡한 구조는 아닙니다. 이 허위 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을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나 증인들을 통해서 아마 이게 입증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통화 목록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다 확보가 돼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증인을 통해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 공표 여부가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부분에 관여 어떤 총선에 가까워지기보다는 그 전에 결론을 내려가지고 어떤 법적인 선거에서 어떤 중립성 이 부분을 법원에서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걸 길게 끌고 간다 하더라도 2심 재판이 기본적으로 3개월입니다. 3개월이고 이렇게 연장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6개월이나 8개월 이내에서는 이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심 판결이 6개월 아닌가요? 네, 네, 6개월. 네. 네. 두 분과의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시청자가 주목한 뉴스 탑10 함께 하시겠습니다. 뉴스 톱10입니다. 이젠 케이블카를 타고 설악산 국립공원을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오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 제시 등을 조건으로 케이블카 설치에 동의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책과제 중 하나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데요.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평축협이 축협 소유의 한우 110여 마리를 개인에게 넘겨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농가는 지난 2017년부터 축협 소유의 한우 110여 마리를 위탁받아 사육하면서 매달 200만 원이 넘는 위탁비를 받아왔는데요. 그런데 2020년 이 축협 소의 소유권이 이 농가에 넘어갔고 정식 매매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소를 넘겨받은 농민이 축협 조합장과 인척인점, 축사 주변 개발 계획에 따라 거액의 손실보상금을 받게 된다는 점 등 석연치 않은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끌, 비투 모두 빚과 관련한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들이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년 절반 중 1명은 연소득보다 3배 이상 많은 빚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청년들의 부채 증가는 영끌과 비투로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구매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과도한 빚을 진 청년들이 사회적 약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톱10이었습니다. 예. 김선남 변호사, 그 한평축협 같은 경우 저희가 그 한 개그맨이 그 유행어 있었잖아요. 소는 누가 키우냐고. 근데 소는 친척이 다 키우고 있었네. 네네. 이게 진짜 정식 매매 없이 이전하는 게 가능한가요? 이게 축협 자산이지 않습니까? 소 100마리, 110마리죠. 이게 10억 원이 넘는 가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이거를 매매 계약을 체결함 없이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협 관계자가 배임을 저지른 것이죠. 예. 계약 없이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축협에 손해를 입히는 거고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배임의 전형적인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웃긴 게 2020년에 이전을 받고 나서도 네. 위탁금은 매달 위탁금을 계속 받았다. 네. 그게 지금 한 6천만 원 이상을 지금 네. 차곡차곡 받고 있었어요. 네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게 위탁 관리를 맡긴 것이냐 아니면은 매매를 해가지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냐 이게 지금 쟁점이에요. 뭐냐면 매매를 하면 소유권을 넘겨준 거기 때문에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죠. 개인에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 실제로 이게 위탁 관계에 있고 실질은 위탁이지만 형식상 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만 이렇게 해놓는다면 위탁 관리비를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이게 배임이 되는지 아니면 그 불법 위탁금을 소 한 마리당 2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수령한 6천만 원 부분이 불법으로 위탁금을 횡령한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을 실제로 넘겨줬는지 넘겨주지는 않았지만 관리만 맡겼고 그 소유권이 형식상 넘겨줬다는 이런 말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이 지금 개발 보상 지역이기 때문에 축협에서 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자기들이 직접 경영을 하지 않으면 이게 보상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축협에서 임의로 소유권을 넘겨준 것처럼 개인에게 넘겨준 것처럼 해가지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냐 이런 의혹도 있는 겁니다. 그럼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가짜로 그냥 넘겨준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이런 네, 얘기인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그렇게 명의 이전만 했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결국 그 개인이 받게 되는 거죠? 그 개인이 이제 받아서 축협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이거를 축협에서 자기들이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보상금을 수령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이죠. 소유권이 실제 넘어갔으면은 축협이 보상금을 받을 이유는 없고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겠죠. 그 보상금을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국회 본회의 부결 등 정치권은 오늘도 뜨겁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정치권 현안 이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여곡절 논란도 많았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부결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당연한 결과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네. 윤석열 정부가 야당 탄압하고 네. 표적 수사를 하는데 제가 자꾸 얘기했지만 보고 싶다 증거야. 네. 증거는 내놓지 않고 추상적인 그 혐의로 5만 군데를 칼로 찔렀지만은 네. 피도 안 나옵니다. 즉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은 야당 탄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적 수사를 배척하기 위해서 네.
부결시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근데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은 넥스트 리서치가 어제 발표한 거 보면은 체포동의안 통과시켜야 된다는 답변이 47.9%고 그다음에 한국갤럽이 24일 발표한 거 보면은 구속 수사해야 된다. 이게 49%. 다 오차범위 바깥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시켜야 된다, 뭐 구속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데 거의 절반 정도 되는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국민들은 어떤 범죄 혐의가 있으면은 똑같이 네. 구속해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찬성이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아, 원래 찬성이 나오게 돼 있죠. 그렇죠. 여론이라는 게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음.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41%나 된다 하는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체포동의안 이런 거 조사를 하면 되면 원론적으로 그거 당연히 원칙적으로 해야 되냐는 의견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네.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보면은 특검을 해야 된다가 66.4%입니다. 네. 그리고 특검을 반대한다는 게 24.9%인데 네. 이런 문제를 잘 비교해서 검토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27일 네.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한 것을 보면은 네. 다시 민주당이 43.9%가 됐고 음. 국민의힘은 42.2%로 네. 반등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수층에서 지지를 철회하고 상대적으로 또 우리 진보 측에서는 네. 이재명 위기에 대해서 뭉쳐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게 어쨌든 이제 후폭풍이 있을 텐데 뭐 이른바 비명계 쪽에서는 부결은 시켜줬는데 이제 뭐 당장 다음 주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나가셔야 되고 대표직을 어쨌든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지적이 계속 앞으로 더 세게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직까지 그 네. 당헌 80조에 대해서 이미 민주당에서 당무회의 의결로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나가서 걱정을 가불해서 지금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걱정을 가불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좀 전에 인사 말씀해 주셨는데 정순신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뭐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임명이 취소됐는데 아들 학폭 뭐 끝장 소송 변호 뭐 이런 논란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저는 어떻게 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네. 하루 만에 인사가 잘못됐다 하고 취소를 시킨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네. 끝까지 밀고 나갔거든요. 저도 네. 이 학폭에 대해서 더 글로리라는 송혜교 나오는 예. 네. OTT를 넷플릭스에서 보았습니다. 음. 지금 현재도 네. 일타 스캔들 OTT에서 네. 13회 올라와 있길래 봤어요. 네. 열심히 이게 보시네요. 얼마나 네. 우리 어른들이 자식들의 교육에 대해서 일탈되고 있는가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순신 네. 공수처 국수본 네. 부장 내정자가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선 본인이 안 받아야 됩니다. 저도 안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원을 했잖아요. 아니 글쎄요. 네. 지원한 것도 거기에 응모한 것도 잘못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 잊혀져 가던 사실이 네. 본인에게도 그분의 아드님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네. 우선 대통령실에서도 인사검증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책임을 져야죠. 어떻게 책임을 져요? 저는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네. 없애고 거기에서 인사검증을 쭉 역대 정권에서 해봤어요. 네. 그걸 법무부로 넘기더니 법무부에서 전부 검찰공화국 만드는데 검사 출신들은 그냥 봐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그래가지고 이런 큰 코가 다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네. 사과는 최소한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네. 인사검증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자기만 똑똑해서 이재명 대표 구속하자고
국회 와서 네. 요구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책임도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검증하라고 민정수석실에 있던 인사 검증 관리 기능 떼내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든 거잖아요. 아니 그러기 때문에 네. 검찰이 음. 검찰 출신들만 잘 봐줘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네. 아니 근본적으로 음. 경찰의 수사 책임자 네. 국수본 본부장을 왜 검사가 와서 합니까? 당연히 경찰이 해야지. 만약에 네. 검찰총장을 대검 반부패부장을 경찰 출신이 간다고 하면은 옳은 일입니까? 뭐 그래서 그런 게 일어나요. 검찰 인사는 검사가, 네. 경찰 인사는 경찰이 가야죠. 그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첫째는 검찰 출신 국수본 임명한 것, 네. 지원한 것, 거짓말로 인사검증 서류에 안 써낸 것, 또 검증 잘못한 것,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드러났는데 딱 한 가지 잘한 것은 하루 만에 임명 취소를 한 것은 잘했다. 그전에는 안 했거든요. 왜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바뀌었을까요, 그러면? 너무 큰 거죠. 글로리라는 더 글로리라는 그러한 그 OTT 넷플릭스에서 네. 많은 분들이 보고 굉장히 흥분을 했거든요. 야,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야, 우리가 자식들 교육을 꼭 저렇게 시켜야 되나? 뭐 더 글로리 현실판 뭐 이런 말씀.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그 학폭 뭐 끝장 소송 논란이 5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3차장 검사로 있었고 그다음에 정순신 변호사 당시 인권감독관으로 있었고 그렇죠. 지금 이인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그때 평검사로 근무했는데 이게 KBS에서 보도가 꽤 세게 나가갖고 검찰 고위 검사가 뭐 아들 학폭 변호 이런 게 엄청 논란이 됐었는데 같은 직장에 다녔는데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았는데 이게 뭐 보도를 보면은 네. 익명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네.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국민을 화나게 하고 위정자들이 검찰 출신들이 국민을 얕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어요? 국민을 우리가 어떤 얕본다고? 조직에서 네. 조직 간부가 관련됐다 하면은 다 보고 받잖아요. 네. 익명 보도가 됐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몰랐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검찰 공화국이기 때문에 네. 자기들이 거짓말로 응모도 했지만은 검증도 이건 익명으로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르겠지 하고 넘어간 거죠. 아니 그럼 말씀하신 게 윤석열 지검장이나 한동훈 차장도 당시 알기는 알았을 거다. 저는 알았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뭐 네. 기관장, 장관도 네. 해보고 국정원장도 해보고 청와대 비서실장도 해봤지만은 만약에 네. 국정원 직원 관계가 익명으로 보도됐다 하더라도 청와대 네. 직원 관계가 익명으로 보도됐다 하더라도 문체부 직원 관계가 익명으로 보도됐더라도 그것은 보고 받게 돼 있습니다. 안 받았다 하면은 거짓말이죠. 몰랐다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아들 딸 스펙 쌓아준 게 더 잘못한 거냐 아니면은 뭐 정순신 변호사가 학폭 변호한 게 잘못된 거냐 이거 갖고 지금 뭐 갑론을 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봐야 돼요? 다시 네. 조국 자녀를 소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는 이미 네.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음. 재판이 완결됐어요. 네. 그리고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간부들이 알고도 모른 척하고 국민을 무시하면서 자기들 검찰 공화국을 만드는데 경찰 인사까지 장악하겠다 네. 하는 일종의 이건 진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그걸 인정한다? 이건 은발의 오줌 싸기예요. 그대로 넘길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죠. 정치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네. 잘못을 인정하면은 깨끗하게 사과하고 이러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고치겠다. 어떤 대안을 내놔야지 뭐 쓱 넘어가려고요? 그건 아니죠. 대통령 사과까지 그럼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대통령 사과까지 어디 되겠습니까? 인사검증 책임자인 네. 한동훈 장관이 또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은 그런 마치 정의의 사또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도 정의로 와야죠. 네. 김건희 여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이 그동안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뭐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를 했던데 오라고 소환 통보를 했는데 안 가겠다고 하면서 안 갔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진짜 코미디입니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고 저도 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대통령 영부인이 네.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금감원장은 네. 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네. 다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이건 자꾸 자기들 것을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죠. 네. 그렇지만 그 자리가 대통령 영부인이에요. 네. 공적인 자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장관이 그것도 금융감독원장도 장관급 아니에요? 네. 이렇게 딱 거짓말을 하고 본인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거꾸로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은 조사를 받고자 했는데 검찰에서 안 불렀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거짓말 아니에요. 한동훈 장관은 출석 요구를 한 바가 없다. 이게 제가 보고받은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다 거짓말 아니에요. 보고를 못 결론적으로 받았을- 보면은 네. 그래서 네. 장삼이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국의 두 장관이 네. 대통령실에서 음. 영부인이 이러한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용납이 되겠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70여 %가 특검을 하자. 이것이 민심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돼요. 국민이 이렇게 바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재명 네. 영장실질 심사 받아라. 49%, 49%는 국민 네. 여론이고 네. 41%는 아닌 것. 이건 또 중요하고. 자기들 것은 중요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게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본인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를 본인이 몰랐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뭐 본인들한테 오죠. 저도 검찰 수사 네. 통보 받으면은 저한테도 오고 네. 변호인한테도 그러니까 가고 변호인만 받고 그냥 변호인 선에서 뭐 뭉갰거나 그럴 가능성도 그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 본인한테 먼저 연락하고 음. 제가 받아서 우리 변호인하고 얘기해 주십시오. 네. 변호인하고 상의해서 연락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본인과 변호사는 알게 되죠. 그럼 뭐 전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탈탈 털었다고 계속 국힘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소환도 그때의 검찰총장이 누구였어요? 또 검찰총장 물러간 후라고 하지만은 이미 정권 말기가 됐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뭐 전직 총장 부인이면은 좀 눈치 봤겠죠. 어떻게 됐든 네. 저는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응하고 안 응하고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만은 네. 그것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네. 금감원장은 거짓말이고 영부인께서도 솔직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했을까요?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된 걸까요? 그게 상당히 궁금하긴 한데. 가서 물어봐야죠. 의도적으로 했죠. 뭐 결과적으로 했겠어요. 의도적으로 했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